자,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해서 고민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민정음 창제 원리라. 훈민정음을 알려면 일단 민이라는 글자를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민의 미음이 초성, 그 다음에 이가 중성, 민의 니은이 종성이라는 말을 알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 합치면 요거는 음절이라고 부르겠죠. 초성은 첫소리라고 부르고요. 중성은 가운데 소리, 정성은 끝소리라고 합니다. 음절은 하나의 글자를 의미하는데 세종대왕 때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만 현대국에서는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초성, 중성, 종성이 하나의 음운절 글자를 만들겠죠. 그 다음에 초성과 중성, 그 다음에 중성과 종성, 그리고 중성,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만들 때 중성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필수가 됩니다. 필수가 되는 거라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엄마는 꼭 필요하다라는 데 때문에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음 변동에서 음절의 끝소리라는 거 있잖아요. 음절의 끝소리가 음절의 끝소리, 즉 종성 규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앞으로 나오는 용어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다시 민자에서 미음은 초성, 이는 중성, 리은은 종성,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초성, 우리 제자 원리인데 초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글로는 첫소리, 지금은 자음이라고 부르죠. 음절로 갔을 땐 얘를 또 나중에 두음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그래서 초성은 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얘를 상형이라고 부릅니다. 상이 코끼리 상자라고 되어 있죠.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즉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래서 얘는 기본자가 뭐 우리가 자음하면 제일 먼저 기역이죠. 기역. 뒤집으면 니은, 미음, 합쳐서 미음, 가르면 시옷, 다듬었더니 동그라미다. 얘는 아설순치우라 그랬는데 아음, 설음. 아는 이 기역 소리가 혀뿌리가 올라간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금니 쪽에서 이 기역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아음이라고 부르고요. 설음은 혀, 그 다음 순음은 입술, 치음은 이, 그 다음에 후, 후는 목입니다. 그래서 아설순치, 우리 병원 가면 이비인후과 있죠. 이비인후과 있던 후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자를 놓고 여기에다가 획을 더해 줍니다. 그걸 가획이라고 합니다. 가획자, 그래서 기역에다 획을 더하면 키읔, 니은에다 획을 더하면 니은, 아니 디귿, 거기다 또 한 번 더 더하면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읒, 여린 히읗, 히읗. 그 다음에 모양은 다른데 같은 곳에서 소리가 나는 거로 옌니응,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반침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말이 어렵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거라서, 자, 여기 요거는 여린 히읗,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히읗보다 소리가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반시옷이라고도 부르지만 현재 교과서에는 반치음, 자습서나 이런 데는. 그다음에 얘는 꼭지가 달려서 꼭지이응이라고도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옌니응. 이렇게 꼭지가 달려 있죠. 그래서 총 17글자의 글자가 17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참고해야 될 거는, 현대국 국어에 있어서의, 현대국 국어에서의 쌍기역, 쌍티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이라는 것은 얘들은 기본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또 나중에 하나 더 배우는 게 있어요. 순경은 비읍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아예 안 쓰니까 아예 기본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초성을 했고 이번엔 중성. 중성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중성은 현대국어에서는 모음이라고 부르고 가운데 소리라고 부릅니다. 얘는 전부 다 울림소리입니다. 즉 유성음이란 뜻이죠. 자, 얘는 뭘 갖고 만드셨냐면 하늘을 나타내는 점,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땅. 그래서 천은 태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 지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라는 모음은 우리나라에서만 쓰이지 외국에서는 모음으로 잘 인정을 안 해요. 어쨌건 여기서 얘가 기본자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요거 이름은 아래아라고 부릅니다. 아래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이 될 겁니다. 아래, 아 이렇게 부르고 여기에서 초출자를 만듭니다. 초출자. 자습서나 이런 데 보면 사각형으로 돌려서 점을 만드는데 뭐 그래도 되고 뭐 이 모음에서 태양이 오른쪽에 이 점은 태양, 하늘을 의미하기 때문에 태양으로도 쓰여서 얘는 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땅이 있는데 아직 태양이 위에 있으면 오가 될 것이고 왼쪽에 있으면 어가 되고 땅 밑으로 내려오면 어두워지니까 우가 되고 이게 초출자고 여기서 이제 제출자가 있어요. 한 번 더 만듭니다. 제출자. 그래서 얘는 야, 요, 여, 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이거를 11개가 되는데 얘는 11자입니다. 11자. 이 11자를 보면 여기서 양성모음이다, 음성모음이다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냐면 계속 이 모음조화라는 거하고 나중에 모음조화에 따른 뒤에 오는 조사나 어미들이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 변화를 알려면 여기서 모음조화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모음조화라는 것은 양성모음은 양성, 음성모음은 음성인데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양성모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얘는 밝은 모음이라고도 부르고 밝은 소리라고도 그냥 부르는데 양성모음은 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아, 아, 오, 야, 요 이렇게 5개고요. 음성모음은 으, 어, 우, 여, 유 이렇게 또 5개고요. 이 모음은 중성입니다. 그래서 양성모음은 아, 또 아, 오, 야, 요 이렇게 5개로 하셔야 됩니다. 음성모음은 아래 아와 맞서는 건 으로 봅니다. 기본자가 으기 아래아 이 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자를 기준으로 놓고 뒤집어서 본 겁니다. 이렇게 얘도 역시 5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성모음이 1개 이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음은 늘 얘는 변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늘 음운 변동 해석은 뭐건 이 변수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중성모음이 2예요. 예, 여기까지가 중성모음의 제자 원리였습니다. 중성의 제자 원리. 자, 이번엔 세 번째 종성. 일단 초성, 중성, 종성을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종성은 끝소리. 얘도 현대국어에선 자음이지만
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받침이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받침이라는 단어는 정식 문법 용어는 아니에요. 한자어의 부수 이름에서 온 건데 어쨌건 우리는 이걸 받침이라고 많이 쓰니까 얘는 특이한 현상을 갖는데 요것 때문에 한글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성은 어떻게 하셨냐면 세종대께서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사용한다. 다시 쓴다라고 되는데 이것은 사용하다라는 뜻이라서 라는 원칙을 세우셨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자어로 종성 다시 사용한다는 건 부용이라는 뜻입니다. 부용 초성입니다. 이때는 소리와 뜻과 표기가 뜻이 아니다. 뜻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발음과 표기가 발음하고 표기가 일치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용비어천가에 고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꽃이에요. 현대국어로. 근데 요 밑에 지읒 받침 있죠. 지읒 받침.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시옷으로 바뀌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또 요렇게도 바뀌었다가 나중에 꽃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요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옷으로 바뀐다는데 지읒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종성부용 초성에 이걸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원칙입니다. 원칙. 세종대왕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이거는 원칙에 불과한 거라서 원칙은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팔종성 가족용법으로 갑니다. 여기서 가족은 패밀리라는 뜻이 아니라 종성은 8개면 가히 족하다. 그래서 팔종성 가족용법으로 변화가 오고 이때는 대괄호를 쓰지 않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옛 니은까지 총 7개를 씁니다. 이때는 옛 니은입니다. 예.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에서 어떤 예시가 생기냐면 세종어조 훈민정음에 사 맞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원래 치읓 받침이었어요. 그런데 사 맞에서 시옷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치읓이 시옷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치읓이 시옷으로 바뀌어서 표기가 돼요. 이건 소리 나는 대로 쓴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이거는 발음과 표기가 얘도 일치하는 거라서 지금으로 따지면 소리 나는 대로의 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랬다가 한 번 더 가는데 칠종성법으로 갑니다. 칠종성법은 근대국어에서 일어난 근대국어, 즉 임진왜란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디귿이 없어지고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이때는 옛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를 보면 이때는 칠종성에서 중요한 건 자 보세요. 벗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이렇게 디귿으로 썼어요. 그랬다가 이때부터 근대국어 때부터 시옷으로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붓이라는 것도 지금이야 붓을 거의 안 쓰지만 이렇게 썼어요. 자 보시면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디귿이
시옷으로 바뀌었네요. 디귿이 시옷으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디귿이 시옷으로 바뀐 것만을 칠종성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국어는 다시 종성, 부영, 초성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가 오느냐? 지금까지는 표기와 발음과 표기가 일치했는데 얘는 표기와 발음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에서 7대표음이라는 걸 나중에 현대국어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소리 4개, 음절의 그 소리 현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초성, 중성, 정성 3개의 제자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